대구 경북 인구는 매년 4만여 명 이상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현 추세라면 50년 후 현재 인구의 절반인 240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지역 소멸을 우려하는 경북도는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지역에서 태어나 성장하고 정착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터전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북도 의회 저출생 지방 소멸 극복 특별위원회 이형식 위원장님 연결해서 을사년 새해 의정 활동 등에 대한 말씀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결돼 있는데요.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의회 저출생 지방 소멸 극복 대책위원회 예천 출신 이형식 위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경북도 의회 저출생 지방 소멸 극복 특별위원회라는 명칭에서 볼 수 있듯이 저출생은 경북을 넘어서 국가적인 화두고요. 또 지방 소멸은 경북이 직면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위원장님께서는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경북도 의회를 대표해서 제2기 지역 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영남권 부위원장에 선임되시기도 하셨습니다. 후반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활동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예, 경북은 인구 감소 지역이 15개 시군으로 전남담으로 많고 학계 출산율은 2024년 기준으로 0.91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는 지난 2016년 이래 지속적으로 인구 자연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경북도의 경우 관련 총괄부서인 저출생 극복 본부와 지방시대 정책국은 올해 예산을 낮춘 1조 원이 넘는 10.45%라는 굉장히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구 구조 변화, 지역 불균형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된 문제는 아닙니다. 결국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애 주기에 맞는 출산 정책, 아동 돌봄, 교육, 일자리, 생활 인프라 등 모든 여건이 유기적으로 융합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북도 정책을 전방위적으로 살펴보면서 도민의 입장에서 세밀한 정책이 설계되고 실질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검토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제12대 경북도 의회 전반기에는 이 지방분권 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을 하셨는데요. 자, 전반기의 성과라면 어떤 것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 수도권 일극체제가 심화되고 지방 소멸의 위기가 커져가고 있지만 현재 중앙정부에 많은 권한과 예산이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방분권이 지역의 생존 전략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이고 장기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는 과제이기 때문에 위원회 활동으로 단기간에 무슨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헌법 개정과 재정분권 강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사업의 지방비 부담 경감, 지방정부의 포괄적 사무 이양,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회 차원의 유의미한 방안을 도출했고 또한 지방분권을 위한 중요성 및 공감대 확산에 상당 부분 기여할 수 있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위원장님의 지금까지의 활동을 미뤄보면 사실 지난 한 해 가장 큰 이슈가 됐던 행정통합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위원장님의 지역구가 예천군이시죠. 도청이 이전한 곳이기도 한데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위원장님의 견해는 어떤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작년 8월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도민과 도의회의 의견수렴 부족, 도청 신도시 발전 방안 미비 등을 지적하면서 도지사의 입장 표명을 강하게 촉구한 바 있습니다. 현재 행정통합은 전국의 불안정 등을 감안하여 장기적인 과제로 남아있는 실정이지만 이를 위한 가장 기본 전제는 도민 간의 합의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덧붙여 경북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논의되었던 기초단체 간 또 강력단체 간 행정통합은 자치권과 재정권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각종 특례조항을 특별법 안에 명시하고자 했습니다만 사실 헌법과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관련 법률이 함께 개정되어야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통합 추진은 법률 체계상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예. 기본적인 전제는 도민 간의 합의가 전제가 돼야 되고 또 법률적으로도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을 덧붙여 보면 경북 도청이 있는 신도시가 초기에 기대에 좀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이런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예천 신도시의 발전을 위해서 경북도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좀 살펴야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예, 제가 앞서서 그 행정통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도 도청 신도시의 발전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입니다. 도청 신도시 조성은 3단계 개발에 사업비 2조 원, 2027년까지 10만 자격인구가 목표였지만은 당초 지난해까지 했던 2단계 개발 사업은 조금 지체되고 있고 2016년 도청 이전을 완료하고 8년이 지난 지난해에도 인구는 계획 대비 약 22%에 불과했습니다. 예천 출신 도의원으로서 건물마다 임대 포스터가 붙은 답한 지역 상황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기만 할 뿐입니다. 신도시의 활성화를 위해서 부족한 의료기관과 교육기관 등을 확충해서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 하고 미분양 용지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서 신도시 조성 개발 사업을 더 이상 지체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보다 공격적으로 기업을 유치해서 양질 일자리를 늘려 나가고 미래 신사업을 육성해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네. 제12대 경상북도 의회가 개원을 하고 지금까지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의 성과를 좀 소개를 해주시고요. 또 가장 보람이 있었던 것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만 꼽아주시겠습니까? 예, 앞서 말씀 주신 위원회 활동 외에 다양한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농지 취득 규제 완화에 대한 경북도 대책을 촉구했고 또 도정 질문을 통해서 도청 신도시 발전 행정 통합 과정의 문제점 이것을 지적하면서 많은 도민분들께 공감을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례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발의를 했지만 그중에서 경상북도 토종가축 보존 및 육성 조례와 경상북도 데이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면서 감사하게도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상 및 재우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올해 예천군 호명읍에 1,100억 규모의 KT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가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제가 발의한 조례를 기반으로 데이터 산업이 활발히 육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저에게 도민분들께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해주실 때 또 그런 응원의 지지를 보내주실 때 가장 큰 보람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도의원으로서 도민들과의 소통은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리고 앞으로 의정활동 계획은 어떤 부분에 집중할 계획인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민분들과 소통을 위해서 항상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고 있지만은 현실적으로 도민분들이 원하는 많은 부분들이 모두 정책으로 실현되지는 못해서 도의원으로서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도민분들 곁에서 겸손과 경청의 자세로 듣고 배우며 도민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나아가 경북이 저출생, 지방 소멸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극복하고 살고 싶은 또한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항상 고민하며 건설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도민을 위한 왕성한 의정활동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경북도 의회 저출생 지방소멸 극복 특별위원장 이형식 의원이었습니다.